지금 이제 제일 그 경제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R&D 예산 삭감에 의한 기술 경쟁력 격화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아사이언스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저는 이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먼저 기사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연구자들은 수일 내에 기존 R&D 사업 포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기초연구 사업은 모두 연구비가 감액됐는데요. 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자들은 이달 말까지 연구를 지속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달만 며칠 남았다고. 아니 이게 돈을 깎으면 예를 들어 그럼 뭐 내가 허리띠 졸라 매서라도 아니면 감원을 해서라도 이 연구는 뭐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장래성을 봐서 꼭 해야 되지 뭐 요런 개념으로라도 해보려고 하던 열의가 있는 과학자들한테 야 예산 깎았으니까 니네들 다 그만둬. 아니, 할지 말지. 그러니까 깎은 돈으로 할지 말지 네 결정해. 2주 만에. 그리고 만약 깎은 돈으로 하잖아? 그럼 한 번 더 깎는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요 정도 깎는 거 갖고는 애들이 멀쩡하네? 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사에 연구비를 감액은 했지만 연구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라. 뭔 개소리야, 공짜로 일하라는 얘기야? 연구비를 깎여도 70% 예산을 깎이면 인건비를 70%를 줄이고 120시간 노동해가지고 연구를 똑같이 갖고 오라는 얘기가 뭐가 다르냐고. 아니, 이 연구가 하루 이틀 전에 시작했습니까? 계속 해오던 연구잖아. 근데 이거를 공문 띡 주고 야 일주일 만에 네 정리할지 안 할지 이 돈으로 할지 말지 결정해. 대신에 하면 연구 목표는 그대로야. 내가요, 예를 들어 연구를 한다고 칩시다. 내가 집에서 창고 놓고, 뭔가 발명품을 하나 연구를 해갖고, 야씨, 요거 되면 발명 특허에서 돈 그냥, 억수로 벌 거야. 나는 한국의 에디슨,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예산이 얼마가 들든 뭘 하든 상관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연구 성과, 그러니까 이 연구에 대한 목표를 정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조직과 회사와 기관이 검토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요거 연구를 해내면 요렇게 해서 수익성도 있고 앞으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요건 꼭 필요하다라고 공정하게 검토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나 비용들을 올려가지고 그 연구를 승인을 받은 거야. 그럼 그 연구를 승인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연구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고 이 연구 자체가 끝날 때까지 국가에 주어지는 기업의 지원은 당연히 유지되는 게 사실상의 계약인 거예요. 아니 중간에 하다가 말 것 같으면 그럼 그거는 계약 위반인 거지. 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 야구 선수를 갖다가 스카우트를 했어. 연봉 2억을 주기로 했어. 3할에 20홈런 칠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2할 오픈에 10개밖에 못 치네? 야, 너 야구 그만해. 안 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한번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고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고 상도이란 말이야. 근데 국가가 나서서 그걸 방해를 한다고?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그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네, 그래서 한국이 만든 큐브 위성을 달에 우리가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아유 돈 없어요 안 해. 그런 거 우리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인 줄 아세요? 야 진짜 이 아르테미스 달 착륙 계획에 처음에 한국은 곁다리로 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통신, 그다음에 차폐제, 그다음에 발사체 분리, 거기에 뭐까지 있다는 일본이 하려고 했었던 전기차 월면차까지 이거를 전부 다 따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아르테미스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된다 그러면 제일 큰 수혜자는 대한민국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기에 우주과학 관련된 그 업체들이 걸고 있던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위성 안에다가 새끼 위성을 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성을 하나 띄웠는데 보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새끼 위성이 나와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모선과 어떤 그 자선의 개념으로서 큐브 위성을 처음으로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성공을 시킨 거예요. 이것도 항공우주국, 우리나라 항공우주청이 지금 생겼지만 항공기술연구소, 우주항공기술연구소하고 일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각자 대학에서 큐브 위성들을 자체 제작을 해갖고 우리 위성 발사할 때 안에다 심었어. 그래서 그거를 위성 발사를 해서 그거를 분리를 해갖고 그거를 성공을 시켰어요. 별도의 임무 수행을 하는 거를. 물론 뭐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4개 정도를 심어서 2개 정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미국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칭찬해서 세계 최초니까. 그래서 이번에 달에 가갖고 그 기술 한번 다시 써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다 줄 돈이면 나 저기 한남동 사저에 인테리어 해야 돼. 거기다 추가로 줄 돈 없어. 그리고 주는 기회마저 걷어차버린 거예요. 이 미친 나라가. 아니, 보내준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나는, 아니, 어떻게 이거를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지? 다른 데는 태워달라고 해도 안 태워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와. 그냥 그 우주 기술에 있어서 후진국으로 취급을 하다가 특히 우주 안에서의 통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위성 쏴서 최초로 우주에서 그 BTS 노래 중계했잖아요. 우주에서 최초로 음악 방송을 중계하는 쾌거를 이룬 것도 대한민국 기술진이라면, 그러니까 위성 통신을 비롯해갖고 전기 월면차 기술, 이런 위성 제작 기술 등등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일본이 빡이 돌았어요. 월면차는 우리 건데 왜 한국한테 주냐 그래갖고 빡이 돌았거든. 꼬라지 보니까 일본한테 몰아주고 우리가 얻어냈던 걸 다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죠. 이거 100억이래요, 100억. 100억이면 뭐 검찰 특활비 좀 날리면 되지 않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냐면 어저께 방송에서 살짝 언급했던 부분인데 지금 바이든이 분명히 녹취 도청 갖고 있다. 영산 대통령실 녹취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협박하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어저께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삼성, SK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이 이 공장 증설한다 그래갖고 투자했잖아요. 토지 인수하고 지금 건설공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조 원 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시설 투자한 데 따라서 시설 보조금 주겠다고 우리 기업들한테 약속한 게 100조 원 규모였다고.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답니다. SK, 삼성 이런 큰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 준다 그래갖고 일단 투자는 해놨는데 그 보조금 지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거야. 대신에 중국 기업이나 미국 안에 있는 자국 기업들한테는 다 지급했어요. 그 예산이 어려운 상황한테. 유일하게 대한민국 기업, 대만 기업 TSMC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한국 SK, 삼성 관련된 보조금 지급만 현재 정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 받고 트럼프로 바뀌어갖고 법안 날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조 날리는 거예요. 받기로 했던 100조. 그러면 공장 기초 다 해놓고 내 돈 들여서 100조 지어가지고 공장 완성시키든가 보조금 안 받고 아니면 지금까지 들인 돈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네 인텔이나 미국 회사들이 헐값에 인수해갖고 기초공사비 안 들이고 완성해갖고 쓰겠지. 지금 이 정도까지 미국한테 아니면 일본한테 우리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00조 원이라고 지금 못 받을 보조금이.